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원천징수 의무자를 위한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홈택스 지급명세서 전산처리 개요, 홈택스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 총괄부서 사용자 아이디와 부서 사용자 아이디 안내, 마지막으로 그 외 홈택스 제출 참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홈택스 지급명세서 전산처리 개요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출력하거나 파일을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회계 프로그램이나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한 후 파일로 변환합니다. 이렇게 변환한 전산매체 파일을 국세청 홈택스에 변환 제출 방식을 통해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홈택스 직접 작성 제출 방식을 통해 직접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전송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생성하고 이를 직접 작성 제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려면 먼저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본인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간편 제출을 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근로자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공제신고서 간편 제출을 하면 회사에서 공제신고서 관리 및 지급명세서 작성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국세청 홈택스 직접 작성 제출 방식으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홈택스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이란 서면이나 전산매체로 직접 제출하던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 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로그인.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아이디와 패스워드 로그인, 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 생체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로그인이 모두 가능합니다. 비회원은 지급명세서 제출이 안 되며 근로지급명세서 조회는 가능합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 자료 유효성 판단 기준은 원천징수 의무자의 사업자 번호와 로그인한 아이디로 유효한 데이터를 판단합니다. 하나의 사업자 번호에 아이디가 여러 개일 경우 아이디별로 제출한 자료가 모두 각각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사업자 번호 123456780으로 부서 사용자 ID01과 ID01을 가지고 있고 ID01이 100명의 자료를 제출하고 ID02로 200명의 자료를 제출했을 시 총 300명의 자료가 제출 인정이 됩니다. 근로지급 명세서 제출 경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홈택스 메인 화면 오른쪽 하단의 세무 업무 가이드 맵에서 원천세 바로가기를 클릭, 우측 중간에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혹은 지급명세서를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지급명세서 미니 포털로 이동하여 제출 화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홈택스 메인 메뉴에서 지급명세 자료 공익법인을 클릭하면 보이는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서브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근로, 사업, 기타 등 모든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및 내역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종류 및 제출 기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시 제출 서비스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수시로 발생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휴 폐업으로 인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세법이 반영된 화면은 8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했고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운영합니다. 25년 귀속 중도퇴사자 상시제출 개발을 완료하여 25년 1월부터 25년 귀속 중도퇴사자 및 휴폐업자 상시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1월부터 8월까지의 상시제출은 개정세법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 세법 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부 항목만 제출받고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화면 중 일부이며 작성 항목이 적습니다. 수시 제출은 월 단위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 100건, 9월 15일 1000건, 9월 28일 1건 제출하면 1일 15일 제출한 1100건은 취소되어 복구할 수 없고 28일 제출한 1건만 최종 제출 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정기 제출, 연간 합산 제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 제출은 연간 합산 자료로 법정 기한 말일, 2월 말, 3월 10일까지 서비스 제공합니다. 원천 징수 의무자가 해당 귀속의 지급 명세서를 연간 합산하여 법정 기한 내에 연 1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1일부터 2월 말 혹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2월 말에 해당하는 지급 명세서는 거주자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소득, 비거주자 사업 기타 소득, 유가증권 양도 소득, 부동산 등 양도 소득 등이 있으며 3월 10일에 해당하는 지급 명세서는 근로소득, 의료비, 거주자 사업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연금계좌, 종교인 소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부터 법정기한 말일까지 기간 동안 최종 전송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1일 100건, 2월 15일 1000건, 2월 28일 1건 제출하면 1일 15일 제출한 1100건은 취소되어 복구할 수 없고 28일 제출한 1건만 최종 제출 자료가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수시 제출로 제출된 자료를 정기 제출에 다시 제출하면 이중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24년 9월 수시 제출로 중도 퇴사한 홍길동 근로소득 자료를 제출하고 25년 정기 제출에 홍길동 자료를 포함해 근로소득 자료를 제출하면 이중 자료가 됩니다. 즉, 소득 금액 증명 등의 총 소득이 2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정 기한 후 제출 서비스입니다. 원천 징수 의무자가 연간 합산 기간에 제출하지 못한 지급 명세서를 기한 후 신고로 제출하거나 연간 합산으로 제출한 지급 명세서를 소득자별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홈택스에서는 근로소득, 기부금, 의료비, 사업소득,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만 수정 기한 후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귀속은 연중 무효로 제출 가능하나 당해 귀속은 4월 말부터 운영합니다. 근로소득 직접 작성 제출 방식은 2015년 귀속 이후, 변환 제출 방식은 2010년 귀속 이후에 대한 수정 기한 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 당일을 기준으로 당일에 최종 제출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인정합니다. 지급 명세서 제출 서비스가 다양화됨에 따라 지급 명세서 중복 제출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종교인 소득 제출 안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연말정산하는 경우 종교인 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고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나 연말정산하지 않는 경우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할 경우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 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 징수를 하고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원천 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교인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상시 고용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종교단체는 반기별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교단체는 원천 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교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도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시 정기 제출 기한 예제입니다. 법정 제출 기한 마감에 맞춰 종교인 소득 외는 2월 말까지 제출하고 종교인 소득은 3월 1일에서 3월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추가 등록 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A업체의 종교인 소득 20건, 종교인 외 소득 80건, 총 100건의 기타 소득 자료가 존재할 경우 아래와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월 말일까지 종교인 외 소득 70건만 작성 후 제출을 못하면 홈택스 제출 불가. 2월 말일까지 종교인 외 소득 70건, 종교인 소득 10건만 작성 후 제출을 못하면 작성했던 80건은 3월 1일 사라짐. 3월 10일까지 종교인 소득만 20건을 다시 작성 후 제출 가능. 2월 말일까지 종교인 외 소득 80건, 종교인 소득 15건만 작성 후 제출. 3월 10일에 나머지 종교인 소득 5건을 다시 작성 후 제출 가능. 접수증 1, 95건, 접수증 2, 5건, 총 100건. 2월 말일까지 종교인 외 소득 80건,
종교인 소득 20건을 모두 작성 후 제출. 작성한 종교인 소득 20건 중 5건의 수정이 필요하여 3월 10일 다시 5건을 제출하면 5건은 이중 자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지급명세서 제출 화면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직접 작성 정기 수시 제출 방식은 화면에서 소득자 자료를 직접 입력하여 제출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지급명세서 생성으로 보낸 자료는 직접 작성 방식에서 자료를 확인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 수정 기한 후 제출 방식은 근로의료비, 기부금, 사업소득,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제출된 자료가 있으면 기제출된 자료를 불러와서 수정이 가능하며 기제출 자료가 없을 경우 소득자 자료를 직접 입력하여 새로 작성합니다. 변환 제출 방식은 회계 프로그램이나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든 파일을 업로드하여 오류를 검증하고 제출합니다. 법정 기한 내 지급 명세서를 여러 번 제출 시 최종 제출 자료만 인정됩니다. 아래 예시 중 4번째 항목을 보면 변환 제출로 100명 제출하고 이후에 직접 작성으로 10명의 자료를 재제출할 경우 마지막으로 제출한 10명만 유효합니다. 두 방식을 모두 사용하여 제출해야 하는 경우 변환 제출로 100명 제출한 후 직접 작성 화면에서 제출 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 변환 제출 자료를 불러온 후 직접 작성으로 10명을 추가 등록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지급명세서 변환 제출 방식 파일명 규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123456789인 경우 파일명 앞에 소득 종류를 나타내는 구분자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구분자는 C이니 근로소득의 파일명은 C 1234567.890이 됩니다. 전산매체 파일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A 레코드는 제출자의 정보, B 레코드는 원천징수 의무자 정보, C 레코드는 소득자의 주요 정보, D 레코드 이후는 소득자의 부속 서류 및 종전 등으로 구성됩니다. 전자 파일 검증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이때 수정 제출일 경우 과세연월을 해당 귀속연도로 변경합니다. 여기서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형식 검증과 내용 검증을 2번 진행해야 했으나 이젠 검증 클릭 한 번으로 오류를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파일 검증을 진행하고 오류 납세자 수가 1 이상이면 숫자를 클릭하여 오류 내용 확인 후 파일 업로드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오류가 없을 경우 제출하러 가기 버튼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형식 검증에서 오류가 있을 때 오류 숫자를 클릭하면 해당 팝업이 등장합니다. 형식 및 내용 검증 오류는 반드시 수정해야 제출이 가능하므로 오류 내역을 클릭하여 오류 내역을 확인한 후 오류를 수정해야 합니다.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오류가 없을 때 정상 납세자 수의 숫자를 클릭하면 정상 자료 팝업이 등장하고 요약 정보 및 소득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 자료 인쇄 버튼을 누르면 정상 자료 확인이 가능하며 출력도 가능합니다. 정기 제출 기간 이후 수정 또는 기한 후 제출하는 사업장을 위해 홈택스 변환 제출 방식 오류 검증은 재오픈합니다. 사업장은 오류 검증한 후 정상 파일만 세무서로 제출합니다. 정상 자료 인쇄의 첫 번째 페이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단의 닫기를 클릭해서 제출하러 가기로 이동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접수 결과를 알려주는 과세자료 전산매체 제출 내역 조회 화면이 보입니다. 한 파일의 원천징수 의무자의 수가 여러 건일 때 전자파일 제출에 정상적으로 제출된 원천징수 의무자 목록이 나타납니다. 전자파일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제출 완료가 되고 접수증이 나타나며 인쇄하기 클릭 시 접수증 인쇄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홈택스 직접 작성 제출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텝 1 과세자료 제출에 01 기본정보 입력에서 귀속연도, 제출 대상, 제출 연월 등을 확인하고 원천징수 의무자 기본사항,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인 완료되었습니다라는 팝업 메시지를 확인하고 법인명과 성명을 입력한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제출 자료 불러오기 버튼은 제출 기간 내에 직접 작성 제출 방식이나 변환 제출 방식으로 제출 완료한 자료를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목록에 표기된 항목을 확인하고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된 자료를 불러옵니다. 불러오는 중일 경우 새로 고침 상태로 변경됩니다. 새로 고침에서 제출 자료 불러오기로 변경되면 불러오기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입력된 소득자 목록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입력한 지급 명세서 목록으로 이동하여 불러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텝 1 과세 자료 제출의 공의상세 내역 입력에서 소득자 상세 내역을 입력하고 지급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소득자 인적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성명은 반드시 입력해야 하고 연말정산 구분에서 중도퇴사 및 종교 관련 종사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주현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로 팝업이 펼쳐지며 주현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 감면기간, 급여, 상여 등 주연 근무처 정보를 입력하고 주연 근무처의 기납부 세액 내용을 입력합니다. 비과세 및 감면소득의 코드와 금액을 작성합니다. 출산지원금이 있는 경우 출산지원금 비과세 명세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등록하기를 클릭하여 입력한 자료를 등록합니다. 소득 세액공제 명세 작성에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 관계, 개인정보, 인적공제, 추가공제 등을 입력합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신용카드 등을 국세청 자료와 기타 자료에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등록됩니다. 공적연금 납부 총액을 입력합니다. 소득공제의 가장 마지막에 공제되므로 총급여가 작으면 보험료 대상 금액이 있어도 연금보험료 공제 금액은 0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소득세액공제 명세에서 입력한 자료가 자동 계산됩니다. 주택자금 공제의 종류를 확인 후 해당 항목에 대상 금액을 입력합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을 잘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그 밖에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을 입력하거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 화면에 내용을 작성합니다. 감면소득 금액은 직접 입력하고 아래는 주현 및 종전근무처 팝업 내용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앞서 작성한 소득세액공제 명세에 입력한 부양가족의 자녀 및 출산 입양과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연금계좌는 세액공제의 가장 마지막에 공제되므로 산출세액이 작은 경우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세액공제액이 0원일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는 상단에 입력한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의 내용으로 자동 계산하여 세팅됩니다. 기부금 작성 버튼을 눌러 2025년에 기부한 기부 내역 및 2015년에서 2024년에 기부한 내역 중 2월 된 기부 내역을 작성하고 등록하면 기부금 명세서가 생성됩니다. 이때 소득세액공제 명세에서 작성한 기부자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의 합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보다 작으면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0원 처리됩니다. 납세조합공제, 주택차입금, 외국납부세액은 공제 대상 금액이 아닌 직접 계산한 공제세액을 입력합니다. 자동 계산되지 않습니다. 하단에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정세액이 자동 계산되며 입력 완료를 클릭하면 입력한 소득자의 지급 명세서가 목록에 등록됩니다. 모든 소득자가 등록되면 과세자료 작성 완료를 클릭합니다. 입력한 소득자의 건수 및 금액을 확인하고 지급 명세서 서식 형태로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며 접수증을 확인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지급 명세서 제출 내역에서는 제출자가 제출한 지급 명세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간을 설정하고 접수증 관련 정보 공개 여부를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제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접수 번호를 누르면 지급 명세서 미리 보기가 가능하고 보기 버튼을 누르면 접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득자를 클릭하여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를 전부 선택한 후 일괄 출력 버튼을 누르면 지급 명세서 확인과 일괄 출력 및 PDF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선택한 다음 확인할 소득자 목록을 선택하고 일괄 출력을 클릭하면 마스킹이 해제된 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현황을 클릭하면 원천세 신고 시 필요한 소득자별 요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자별 인쇄를 클릭하면 인쇄 및 엑셀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아이디로 로그인 시 스텝이 제출 내역에서 세무 대리인이 제출한 접수증 및 원천 징수 영수증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상단에 나의 과세 자료 제출 현황을 클릭하면 세무 대리인이 제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자 설정 후 조회하면 목록의 접수 번호를 클릭하여 지급 명세서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총괄 부서 사용자와 부서 사용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부서 사용자, 부서 사용자의 일종으로 부서 사용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자 번호당 1개의 총괄 부서 사용자 아이디만 신청 가능합니다. 부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목록을 확인하거나 재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중 일부만 선택하여 재제출 시 부서 사용자 자료가 취소 처리되고 총괄 부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가 최종 자료가 됩니다. 부서 사용자, 각 부서에서 각각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서 로그인한 후 부서마다 작업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부서 사용자는 서로의 자료를 볼 수 없습니다. 주사업자, 부서 사용자와 총괄 부서 사용자를 승인해주는 대표 사업자 아이디이며 주사용자가 제출한 지급 명세서 자료를 총괄 부서 사용자가 확인 또는 취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사용자 아이디도 부서 사용자의 자료를 확인하거나 취합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 하기 전에 홈택스 메인 화면 상단에서 부서 사용자 신청을 클릭합니다. 부서 사용자 아이디는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총괄 부서 사용자 아이디는 사업장마다 1개만 가입 가능합니다. 주사용자로 로그인한 후 나의 홈택스로 들어가서 나의 정보 클릭 후 나의 정보의 부서 사용자 관리를 누르면 부서 사용자 아이디 관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대기를 사용 상태로 변경하면 부서 사용자 아이디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서 사용자로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간편 제출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총괄 부서 사용자 아이디와 부서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들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공인인증서로 재로그인한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급 명세서 제출 외에도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출자지분 변경통지서 바로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부서 사용자 아이디로 로그인 시 자신이 제출한 자료만 볼 수 있고 총괄 부서 사용자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자신이 제출한 지급 명세서와 부서 사용자 아이디들이 각자 제출한 지급 명세서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A가 편리한 연말정산 아이디를 만들어서 총 500건의 근로자를 입력했을 때 총괄 부서 사용자 아이디 0이 100건, 부서 사용자 1 아이디 1이 150건, 부서 사용자 2 아이디 2가 250건 각각을 정기신고기간에 제출하면 500건 모두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아이디 1과 아이디 2는 각자 제출한 것만 확인되고 아이디 0은 500건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홈택스 제출 참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지급 명세서 전자신고 삭제 처리를 하고 싶다면 전자신고 삭제 요청을 신청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 신청 기간은 법정 제출 마감일로부터 이틀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메인에서 세금 신고를 클릭하고 전자신고 삭제 요청을 클릭합니다. 삭제 요청을 클릭합니다. 삭제할 세목을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신고서 자료 제출 목록이 뜨면 삭제 목록에서 선택하고 선택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 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동의서의 동의함을 체크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삭제 사항을 확인하고 삭제 요청서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접수증이 나오면서 접수 요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삭제 요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자료실에서 삭제 요청서를 검색하거나 111번 게시물을 찾습니다.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삭제 요청 내역에서 세금 신고 삭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삭제 신청 일자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목록의 처리 상태가 나타납니다. 세무서에서 삭제 처리가 완료되면 처리 완료 상태가 되고 삭제 처리가 완료됩니다.
삭제까지 1,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나의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공인인증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나의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소득 연말정산에서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내역을 클릭합니다. 최근 6년간 9종의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는 7개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할 지급명세서의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아이디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는 경우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공개로 선택하는 경우 징수 의무자의 마스킹은 해제되나 근로자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상의 이유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외부기관 제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